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맹도사님과 함께하는 하반기 컨텐츠 맹도사님과 교회 역사 탐방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우리 지난번에 어떤 말씀 나왔었죠? 바로 한글 성경이 어떻게 보급되게 되었는지, 한글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 한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는 우리 조선, 당시 조선이죠. 그 나라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당시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옆에 중국 그리고 일본 이런 큰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진 유럽에 잘 알려진 나라들에 비해서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적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당시 조선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병인박해라고 해서 카톨릭 선교사들을 이제 나라에서 처형을 시켰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잘 알려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건들이 다 알려지다 보니까 당시 서양 국가들에 있어서는 좀 자국 선교사들을 파송하기에 조금은 불안감 그리고 좀 꺼려지는 게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잘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자발적으로 성경도 만들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했었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미국의 선교사를 파송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이수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원래는, 나라에서 일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제, 수신사라고 해서, 일본에 이런 발전되어 있는 그런 문물들을 한번 배워보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갔었던 그런 관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 뭐 여러 가지 또 탐방했겠지만,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고 개종을 하게 된 거죠. 회심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도 좀 선교사님들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의 땅에 조선에도 선교사를 파송해야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전달되면서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청했던 이수정, 이 분은요,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이런 분들의 한글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파송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아까도 말했듯이 그 병인박해 많은 식구들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조선은 함부로 외국인들이 와서 그들의 종교를 선교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택한 방법이 바로 이제 선교가 아닌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병원을 세우고요. 그리고 학교들을 세웁니다. 또 학교에서 이제 근대식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워진 학교와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바로 여러분 연세대학교 잘 아시죠? 연세대학교가 거기에 있는 연세가 바로 연희 전문학교에서 연을,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셀을 떼서 연세대학교 이렇게 된 건데요. 그 병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연세 전문학교도 연희 전문학교도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학교입니다. 바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대학교를 가면 그 가장 중앙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연세대학교가 된 이 연희 전문학교 세운 게 이제 바로 선교사님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화여대 잘 아시죠? 그 이화여대 또 모태가 되는 이화학당도 바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배제고등학교도 잘 알죠? 명문으로 유명한데 그 배제고등학교의 모체가 되는 배제학당도 바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런 학교입니다. 이렇듯 정말 많은 학교들, 정말 많은 병원들을 세우면서 이 조선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배우고 싶은데
그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못 배우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많은 지원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관리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에 대한 우호도가 많이 올라갔겠죠.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는구나 하면서 올라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굳이 잘 막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선교 활동을 조금씩 이제 해나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선교 활동을 조금씩 해나가고 그래서 또 교회도 만들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조선은 어느 정도 선교를 할 수 있는 땅이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토기에 와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했었죠.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이런 학교들이 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명한 대학교가 됐잖아요. 정말 많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을 키워낸 것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학교였죠. 결국 어떤가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러한 조금의 노력, 헌신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정말 아무 관심도 없던 그런 조그만 변방의 국가에서 세계 10위권이 되는 그러한 큰 나라가 될 수 있었죠. 게다가 어떤가요? 원래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또한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선교를 보내고 지원을 하는 나라로 변화된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렇듯 선교사님들은 정말 많은 영향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특히 또 근대식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금 깨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그러한 또 인식을 주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비록 경술국지, 일본의 지배를 받는 일제시대를 겪기도 하지만요. 그 가운데서 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양성을 합니다. 우리 아마 그 민족 대표 33인 그 선언문이 있거든요. 그 중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바로 개신교 목사님들이고 또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심어짐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신앙으로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큰 영향도 있었지만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지니까 이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좋은 지식인들 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이로 인해서 나라 자체가 정말 부강하여지는 그런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안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안에서 순교도 많이 하셨고요. 많은 또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이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친구들도 느끼고 우리도 이제 선교를 파송하는 나라로서 나도 좀 선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또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내일 이제 또 현장 예배로 만나게 되죠. 우리 또 함께 만나서 현장에서 예배를 하는 그런 기쁨을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다들 내일 봐요. 만나요. 안녕.